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지도 않았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한 고졸입니다. 한량처럼 군대에 다녀오기 전까지 집에서 빈둥대기만 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많이 걱정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 스스로도 변화를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생겨 군대를 전역한 이후 2년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한 칸짜리 식당을 양도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제가 기술도 요령도 없이 어렵다는 요식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처음부터 정말 모든 게 서툴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고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마저 성공할 수 없으면 제가 세상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 생각에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스스로가 나아지니 고객분들께서도 천천히 저희 가게를 알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내 고생이 고객분들께서도 알아준다라는 생각이 드니 더욱 신이 나서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대박 맛집 가게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한 단골 손님들이 생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그 즈음에서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형편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영업을 하는 저는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과는 다르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저 때문에 남들 다 하는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음에도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맨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모두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을 주던 사람이었으니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결혼만 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역시 저희의 이런 상황을 전부 알고 계셔서 결혼을 말씀드리니 정말 너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현재 저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말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지만 셈에 그렇게 능하지는 못합니다. 장사가 되지 않을 때 음식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돈에 관해서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혼 전에도 항상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마음 편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용돈만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고 싶었고 아내도 자기가 돈을 관리하는 게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매일 들어오는 매출을 아내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 저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때문에 제가 몇 년간 밤낮 없이 고생한 보람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2년쯤인가 지났을 때 처남이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처남과 저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중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2년을 다니지 못하고 나와서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쯤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준비를 하는 처남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가족들을 멀리해서 지금은 따로 나가서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장인 장모님께서도 항상 처남을 아픈 손가락처럼 여겼고 저도 그런 처남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원래 낯을 가리기도 하는 성격이고 처남도 점점 저를 피하면서 지금은 서먹한 사이가 되어 아내를 통해 가끔 소식만 듣는 사이인데 갑자기 카페를 창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인어른께서 시험에 붙는 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점점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는 처남이 걱정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셔서 처남이 카페를 차린 줄로 지레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업날 저와 제 아내는 물론 처갓집 식구가 모두 가게로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가게가 정말 으리으리하게 크고 실내 인테리어에 가게 바깥은 주차장 잔디로 깔아놓은 정원까지 정말 근사했습니다.
층수도 2층이나 되는 가게였는데 저희를 맞으며 처남이 활짝 웃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남을 처음 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낯선 모습이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다 같이 가게 앞에서 고사도 지내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정말 잘 되었다고 덕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처남이 제게 다가와 정말 고맙다고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몰라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물었습니다. 자영, 정말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정말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 처남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울기까지.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말 누나랑 자영한테 제가 정말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처남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야. 처남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조금 당황스럽네. 해주신 게 없다뇨. 자영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카페를 열 수 있었겠어요. 가장 큰 도움을 주셨는데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을 드려도 모자라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를 처남이 하는 건가 싶어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눈을 피하더군요. 장인 장모님께서도 헛기침을 하시더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남에게는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아까 낮에 처남이 내게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가장 큰 도움을 줬다는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줬다는 건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땡땡이가 몇 년 동안 엄청 힘들었던 거 자기도 알지? 걔 시험 준비하면서부터 바깥에도 안 나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다가 결국에 따로 나가 살면서 저렇게 우리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나도 도저히 옆에서 계속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땡땡이에게 물어봤어. 가게 하나 차려주면 잘할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땡땡이도 평소에 카페를 차려보고 싶었대.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카페 사장이 땡땡이 꿈이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처남에게 돈 빌려줬어? 얼마를 빌려줬는데? 2억 3천. 금액을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24평 집도 겨우 구해서 한 달 한 달 꾸역꾸역 대출금 갚아나는 상황에 2억 3천만 원이라뇨. 그 순간 혹시 저희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사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바로 물었죠. 설마 그 통장을 손댄 거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어차피 자기는 아이를 한동안 갖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집도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사실 그 돈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지 않냐고 하네요. 아니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 왜 아내가 판단을 합니까? 새벽같이 장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참을 묻혀가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점심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저녁 11시까지 야식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죽어라 벌어다 줬는데 필요 없는 돈이라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낮에 일을 생각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도 아시는 것 같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그분들도 알고 계시다 하더군요. 참나. 알고 보니 저 빼고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큰 배신감에 당장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를 차릴 때 필요한 돈을 아내가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처남에게 줬다. 처남은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처남은 결코 자기는 몰랐다고 하네요. 너무 화는 났지만 그래도 엎어진 물이니 제가 처남에게 투자한 셈 치겠다. 그러니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세상에 처남은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군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투자하니 매월 얼마씩 갚으라니 이런 말을 들으니 자기는 어이가 없고 고마운 마음까지 사라지기 전에 전화를 끊으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전화를 툭 끊는데 정말 우라통이 터지게 화가 나서 당장에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모두 속인 처갓집 식구들과 저 몰래 처남에게 돈을 가져다 준 아내도 미워 바로 이혼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처남이 훔쳐간 돈을 받겠다고 소송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니 그 돈은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라고 하네요. 정말 몇 년간 피땀 흘려가며 모은 돈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람이기는 한 겁니까? 뻔뻔한 처남의 태도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 카페는 제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돈으로 받을 수 없다면 장사를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너무 배신감이 커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해버린 터라 제 한풀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처남의 카페로 갔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저는 집에 있는 망치 하나를 챙겨서 갔죠. 가서 창문이며 뭐며 다 후드로 팼습니다. 다 부숴버렸습니다. 새로 다 뽑아서 그런지 아주 부수는 재미가 있더군요. 그렇게 혼자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처갓집 식구들과 처남이 들이닥치더군요. 와서는 욕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버르장머리 없는 처남 새끼 누구 덕에 이 카페 차린 줄 잊었나 봅니다. 와서는 저한테 주먹질을 하더군요. 오, 그래? 아주 잘됐다. 돈 한번 벌어보자 싶어 그렇게 쳐맞았습니다. 다른 거 다 망치로 두들겨 놨더니 솔직히 맞으면서도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경찰서에서까지 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봐요. 아내까지 경찰서로 와서 울면서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처남이란 놈은 막판에 뭐 물건으로 던졌는지 눈꺼풀 있는 쪽까지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흘려서 응급처치까지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제가 쳐맞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뭐 합의해줄 생각이 없었고 뭐 부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아내 쪽에서 처남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 산 거 내가 부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내는 이혼하자는 제 말에 정신을 차린 건지 어떤 건지 여튼 그렇게 편을 들긴 하더군요. 결국 이래저래 복잡한 계산의 결과 1억 정도는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당연히 하게 되었고요. 서로 집안끼리 이꼴저꼴 다 봤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폭행으로 행여 감옥이라도 들어갈까봐 처가에서도 저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셨고 아내 역시 사과하면서 자신이 이래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뭐 그게 돈을 줘봐야 하는 거지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여튼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카페 다신 못하게 만들고 다 깨부순 게 지금도 속이 다 우려납니다. 돈 잃어놓고 이놈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그저 감정적으로라도 해소가 된 기분이네요. 여기까지 못난 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